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벌이는 시위가 오늘로 꼭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김덕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시위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첫 수요 시위가 있었던 게 1992년 1월 8일이니까 올해로 27주년 1369차 시위를 맞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단일 시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길에서 투쟁을 하시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네. 현장에 우리 취재팀도 나가 있죠. 현장 네.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오늘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는 60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위 초기부터 할머니들과 함께한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현재는 정의기억연대죠. 이곳 회원들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지금 현재 연단에서는 한 분이 발언을 하시고 있네요. 오늘은 처음 시위가 시작된 1992년에 태어난 참가자가 자유 발언을 합니다. 수요 시위 둥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생존한 피해자 할머니들은 모두 25분이신데요. 오늘은 건강 문제 때문에 시위에는 모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분들 대부분 한 90세가 대부분 이상이어가지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들을 보통 우리가 위안부 또는 네. 정신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앞서 우리는 또 성노예라는 표현도 쓰고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게 세 가지 용어가 보통 섞여서 쓰이기 그렇죠.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정신대라는 표현은 일제가 강제 노동을 위해서 징용한 조선 여성을 뜻합니다.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과는 별개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용어는 위안부인데 이조차도 부적절하다는 게 관련 시민단체들 설명입니다. 이 위안이라는 게 한자로 위로할 위, 편한 안자를 쓰거든요. 이게 다분히 가해자적 입장에서의 만들어진 용어다. 그러네요. 이래서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을 성노예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주장입니다. 네. 관련한 국제회의가 열리거나 해도 섹슈얼 슬레이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첫 시위가 시작된 게 1992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일본군 성노예 문제 자체가 처음 드러나게 된 게 1991년 8월 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하시면서 세상에 드러나시게 된 겁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인 시위가 수요 시위의 시초가 됐습니다. 첫 시위 때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회원 등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30명 정도. 네. 사실 저도 대학 때 이제 두어 번 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예. 참석자들이 부침이 있어서 어쩔 때는 10명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 7가지 사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하라. 진상규명이 되면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법적 배상이 되면 전범자를 처벌하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일제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라는 것도 요구사항입니다. 네. 아주 장기간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성과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성노예 문제가 처음 밝혀진 게 1991년 8월이거든요. 네. 그 후로부터 2년 뒤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엔 인권회의 결의문에 이 위안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2007년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현재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2011년 12월 24일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으로 국내에 112곳, 해외에 20곳 가까이 세워졌습니다. 소녀상이 해외에 20곳 이상 세워졌습니다. 네, 20곳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네, 넘지는 않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피해자도 있고 중국인 피해자도 동남아 피해자도 있잖아요. 또 예. 범죄가 정확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참 오랜 기간 뻔뻔하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정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 장관이 위안부 모집은 일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고노다마로 잘 알려진 바로 그 발표인데요. 네. 그런데 하지만 일본은 정권에 따라서 이 태도를 수시로 바꿔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아베 총리만 해도 고노다마가 검증 그리고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평가를 절하를 하고 있고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소멸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국제적으로는 독일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참배하고 있는데 많이 다르죠. 예, 2015년 말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뭐 이런 문구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호기롭게 발표는 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2월 28일 한일이 일제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합의한 건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그때 10억 원을 받아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 10억엔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해 준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네.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로 재단은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로서도 전혀 의미 없는 합의였던 셈인 거죠.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90세가 넘는 분들인데 사실 네. 돈이 어떤 의미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한만에는 삶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현 정부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네, 현 정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이제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설립된 거거든요. 이 연구소는 정부 산하에 최초로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 단체입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독립성 문제로 현재 초대 소장이 사임하는 등 좀 약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하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요. 여전히 일본 정부에 사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갈수록 연로해지고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좀 진지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